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처참한 침수 사태를 겪은 곳 또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데 이어서 침수 사태까지 덮치면서 15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장이 직접 대고객 사과를 했지만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정규 거래를 마감한 뒤 한국투자증권 앱 접속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시도해도 입력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접속해도 먹통입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간외 거래 주문을 비롯해 오후 5시부터 거래할 수 있던 미국 주식 매매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 40분경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합선이 발생해 벌어졌습니다. 증권사 측은 즉시 보조 전원을 가동해가며 합선 원인을 해결하려 했지만 복구에 실패해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력 공급을 완전히 끊은 채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내린 폭우로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건물 6층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에서 빗물이 넘쳐 본사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본래 호텔로 사용하려던 건물 구조상 야외 테라스를 타고 들어온 빗물이 5층 사무실과 아래층 3, 4층까지 흘러들어 직원들이 오늘 새벽까지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침수와 대형 전산 사고를 겪은 한국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정일문 대표이사 명의로 대고객 사과문을 게재하고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복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모든 고객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만 전날 시스템 중단으로 문자 발송까지 막혀 상당수 투자자에게 사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늘 새벽에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내용을 밝히는 등 보상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접수받아 매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튿날 거래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대형 증권사에서 전산장애라니까 굉장히 좀 뜻밖인데 네. 지금 뭐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금 거래를 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 중에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정일문 대표 명의의 대고객 사과문을 우선 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고 또 전산 환경도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보면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상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주문 기록이 있는 등 이 금융회사별로 내부 보상 기준을 따라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투자자 가입했다고 해서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해도 IPO, 이 주식 공모 과정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해서 전산 장애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때 사례도 보면 제때 매도하지 못해서 입은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지금 한국투자증권 앱 이용자가 3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 모두가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보상은 시간 내에서 제때 주문을 내지 못해서 이 길에 체결이 되는 등 이런 문제로 손해를 봤을 경우에 한해서 접수한 내역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증권사 전산 장애가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주 피해 일어납니다. 규모가 꽤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 장애를 겪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예. 이 거래 규모를 지금 보면 금감원에서 조사한 전산 장애 건수를 보면 2019년에 15건, 2020년에 28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제기한 전산 장애 민원 건수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나오는데 2019년에 241건이던 것이 2020년에 19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000여 건을 넘겼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139건에 달합니다. 전산장애가 특히 늘어난 시기들을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작년 1분기와 3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등으로 나눠보자면 SKIT나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처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았었던 종목이 상장하던 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청약 주식을 배정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덜 마련된 증권사들도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이투자증권이 5천여 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한 것이 역시 이런 전산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이 전산 장애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거랑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증권사에서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유난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전산장의 중요성에 비해서 처벌이 매우 약한 게 현실입니다. 통상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회사들을 보면 전산망이나 백업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실 어떤 유인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이 전문적인 거래 과정에 따른 이 전산 사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전산 장애를 좀 구분해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8년에 이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내에서 큰 사고이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내부 통제 등을 통해서 이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멈추는 이런 전산 장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이렇다 할 조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MTS나 HTS 등으로 투자자들이 5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이 직접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었던 2015년 7월에 당시 하나대투증권에서 발생한 6시간의 거래 중단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금감원의 특별검사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장애가 생기더라도 처벌을 받으려면 24시간 하루 이상 문제가 발생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중징계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이런 사고 직후에 사과문이나 보상 접수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입장만 밝혀도 투자자들에게 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인이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네. 전산 인프라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나 보죠? 증권사들이 분기당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전산 투자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일단 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이제 전산장애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나 보면 온라인 증권사로 출발한 키움이나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도 전산장애 민원이 1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 지금 몇 개 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견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거래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많이 늘다 보니까 매 분기에 수조 원씩 올해도 거래가 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 정도의 수탁 수수료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이 돈을 정말 전산장애나 투자자 편의를 위해서 썼느냐 따져보면 작년까지 이제 국내 59개 증권사들이 이 전산 운용비로 집행한 비용이 전체 증권사에서 6,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벌어들인 거에 한 반절 정도를 지급한 셈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중요성에 비해서 증권사의 투자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인프라의 문제다 이거네요. 네. 뭐 우리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증권사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만 기다릴 수만도 없고 투자자들이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결국에는 증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피해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의 이제 본인의 매매 의사를 어떻게 표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거입니다. 거래를 해야 한다면 이 온라인 주문이 막히더라도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일과 중이라면 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라도 대체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기록을 의무적으로 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만일에 주문을 아예 내지 못해서 나는 사고라면 이 주문 기록을 그래도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래 시간이나 거래를 하려던 시간 그리고 주문하려던 수량, 가격 등을 이제 기록을 해뒀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본인이 유리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산장애는 증권사가 일단은 충분한 서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공개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걸 대비하지 않고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30-40분씩 매매를 또 못하게 된 그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정리하자면 이런 거래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스템이 그래도 좀 원활한 곳을 이용하는 게 우선이겠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의도한 그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는 그런 뭐 캡처를 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